한 주일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TV닥터 인사이드 곽동원입니다. 혹시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두통이 계속 된다고 하면 그냥 단순한 두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혹시 내가 에이 아닐 거야. 아니야. 나도 혹시? 한 유명 트로트 가수분이 프로그램에서 자신이 뇌종양으로 투병 생활을 했었다고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나면 왠지 이것도 다 내 얘기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거든요. 얘기가 나온 김에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종양에 대한 전문의 모셨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김무성 선생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대한뇌종양학회에서 매년 뇌종양 환자가 2,500명에서 4,500명 정도가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닌 것 같은데 보면 적은 숫자도 아니거든요. 자, 선생님, 뇌종양은 뇌에 생기는 종양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뇌는 대뇌, 소뇌, 뇌간으로 나누게 되고 뇌간은 중뇌, 뇌교, 연수로 대뇌는 오른쪽, 왼쪽 양쪽의 대뇌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렇죠. 네. 뇌종양은 뇌실질 및 뇌막, 뇌혈관, 뇌의 샘, 뇌신경에 생긴 종양을 뇌종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뇌에 생기는 모든 부위에 다 생길 수 있다. 다 생길 수 있고 최근 들어서 이제 MRI 진단 기기의 발달로 뇌종양의 진단율이 점점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뇌에서 일단 뇌에서 먼저 생기면 원발성 뇌종양 이렇게 부르는 거죠. 원발성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데서 옮겨오면 이제 전이성 뇌종양 이렇게 부르는데 왠지 이름 자체가 전이가 되면 좀 느낌이 예후가 나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원발성 뇌종양은 뇌실제에 생긴 종양을 원발성 뇌종양이라 하고 이 전이성 뇌종양은 다른 부위에서 종양이 생겨 있다가 머리가 전이가 된 종양을 전이성 뇌종양이라 합니다. 전체 뇌종양이 한 10에서 40%에서 뇌로 전이가 될 수가 있고 폐암이 머리가 전이가 되는 경우가 폐에서 가는 경우가 제일 많고 최고 50에서 60% 정도 되고 유방암에서 머리가 가는 경우가 한 15에서 20% 흑색종이 머리가 가는 경우도 있고 대장암, 신장암 등이 머리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종양이 이제 뇌에만 딱 국한된 경우도 있는데 다른 데에서 옮겨온 경우가 있다. 왠지 이런 경우는 좀 느낌이 안 좋습니다. 그런가요? 애호가 좀 악성 종양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애호가 좋지는 못합니다. 이제 악성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이제 뇌종양도 1기, 2기, 3기 이렇게 나누는 분류가 있겠네요, 선생님? 양성 뇌종양은 종양이 천천히 자라지만 악성 뇌종양은 종양이 아주 빨리 성장을 하고 주위 침륜이 빨리 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한 30년 동안 수술 기법이라든지 방사선 치료 방법, 항암 치료가 발달이 됐지만 악성 뇌종양은 평균 생존 기간이 약 한 15개월로서 아주 애호가 좋지 않은 여전히 어렵군요. 그래서 뇌종양의 분류에서는 저희 세계 보건기구 WHO 분류를 따르고 있는데 1등급은 양성 종양으로서 저희 수술 조치로서도 완치가 가능한 종양이고 완치 가능하다. 완치가 가능하고 2등급의 뇌종양은 이 종양이 주위에 침륜성이 심하기 때문에 수술을 하더라도 차후에 재발이 빈번하여 악성으로 변할 수 있는 종양입니다. 재발할 수 있는 게 이제 2등급. 2등급입니다. 3등급 종양은 이 종양이 이 핵들이 아주 비정형적이고 빠른 성장을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술을 하고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를 하더라도 평균 생존 기간이 한 2년에서 3년 정도로서 애호가 좋지가 못하고 이제부터 느낌이 좀 나빠지네요. 그리고요? 4등급 종양은 저희들이 이 종양이 괴사를 동반하고 비정형적 종양의 핵을 가지기 때문에 수술 및 방암치료, 항암치료가 꼭 필요하고 치료를 하더라도 약 한 1년 이상의 이 애호를 보이는 좋지 못한 종양이 일종입니다. 그 이제 걱정이 돼서요, 선생님. 1등급이 제일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직접 환자를 보시면 어떤가요? 이 종양이 1등급보다는 이 3등급이나 4등급 악성 종양이 GD 치료를 해보면 임상에서는 더 많은
추세입니다. 아, 이게 전이가 돼서 이미 오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전이가 돼서 오는 분도 많이 계시고 또 머리 자체에 생기는 우물화성 종양 중에서 악성 뇌종양이 WHO 분류의 3등급 내지 4등급에 해당하는 종양들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뭐 발견이 늦게 돼서 그런 탓도 있나요, 선생님? 어떻습니까? 요즘 들어서는 저희들이 CT나 MRI라든지 진단 기법이 아주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 거의 대부분 다 이 진단이 빠릅니다. 진단 빠르지만 이 종양이 악성 종양이라는 것은 아주 빨리 성장을 하고 또한 주위에 침륜이 빨리 되기 때문에 되게 환자들은 병원에는 빨리 오지만 되게 종양 자체가 상당히 예후가 좋지 못한 종양이 악성 뇌종양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빨리 발견을 해도 종양 자체가 악성인 경우들이 최근에는 좀 늘고 있는 것 같다. 자, 그러면 이게 선생님 이게 이런 무서운 암이 왜 생기는 걸까요, 선생님? 원인이 뭘까요? 이 뇌종양의 어떤 위험 인자로서는 몇 가지가 있는데 환경적인 요인과 유전적인 요인 그리고 여러 가지 약제에 대한 위험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환경적인 요인으로서는 어떤 환경 및 유전적인 요인은 어떤 유전적인 인자가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유전적인 요인이 이 변화가 오면서 자가 면역에 어떤 변화가 와서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선생님 그러면요. 뇌 종양이 유전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드물게는 유전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종양에 대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 어떤 장기간의 시간이 좀 지나면서 유전적인 변이가 생겨가지고 유전자가 있다고 해도 발현이 안 할 수도 있는데 환경적인 요인이 들어오면서 발현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유전자의 변이를 일으켜서 종양이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이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유전 환경적인 요인이 있고요. 또요. 또 하나는 호르몬적 영향이라든지 호르몬 영향이 될 수 있는데 여성에 있어가지고 나이가 약 한 40세를 기준으로 잡아서 나중에 호르몬 변화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여성 호르몬의 여성 호르몬. 특히 여성은 한 45세에 넘게 되면 생리가 없어진다든지 생리 불순이 올 수 있는데 약 한 36세에서 54세 사이에서 뇌 종양 중에서 수막종의 발생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여성에서. 이게 여성 호르몬에 관계되는 건가요? 여성 호르몬 영향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최근에는 또 무슨 뭐 휴대폰의 전자파 얘기도 나온 것 같고요, 선생님. 휴대폰 사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세계 이 암 연구 국제 프로그램에서 2011년도에서 전자파와 이 뇌종양 연구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전자파와 뇌종양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 투비를 해가지고 좀 더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 있고 최근에 역학적 조사에서는 이 뇌종양과 이 전자파와는 큰 관계가 없다고 되어 있지만 2010년도 뉴 잉글랜드 저널에서는 이 핸드폰을 아주 장기간 사용한 경우에서는 이 전자파 때문에 청신경 초정의 발생 위험성이 지금 현재 아주 높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폰이 이렇게 오래 쓰고 있으면 뭔가 뜨끈뜨끈해지면서 제 뇌에도 뭔가 그런 영향이 올 것 같은 느낌은 들거든요. 아직까지 확실하게 정립이 된 건 아닌데 이건 뭔가 조금 더 조사를 해보면 나올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뇌종양일 때 어떤 증상들이 있을 수 있나요, 선생님? 구조적으로는 뇌전증, 실어증, 뇌전증요? 뇌전증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뇌전증이라는 것은 흔히 간질 발작 증상. 옛날에 간질이라고 했던 게 경련 일으키시는 거 말하는 거죠? 인 경우도 있고 실어증이라든지 마비 증상. 실어증은 이제 말이 안 나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시력장이라든지 그다음 마비 증상이 올 수도 있고. 마비가 올 수도 있고. 그다음 피곤하다든지. 피곤하다. 그다음에 이제 삼해실이 저하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성 뇌종양은 뇌종양은 이제 빠른 종양의 성장으로 인해서 신경장애 증상이 심하고 신경학적 장애가 심하고 예를 들면 뭐 어떤 것도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복시가 있다든지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거 두 개가 보인다든지 아니면 마비가 온다든지 마비 오고 그 같은 증상이 심한 국소장애 증상이 심할 수가 있고 양성 뇌종양은 종양이 크기가 크더라도 종양이 이제 이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가 않으시고 때에 따라서는 이제 머리 쪽에 보면 뇌전증 회로가 있습니다. 간질 관계되는 머리 깊은 부위를 침범을 했을 때 이 뇌전증 증상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 뭐 우리가 두통은 일상적으로 굉장히 흔한 병입니다. 편두통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뭐 긴장성 두통, 두통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뇌종양으로 인해서 오는 두통은 무언가 좀
다른가요, 선생님? 예, 뇌종양에서 발생하는 두통은 예. 다른 두통과 좀 차이가 납니다. 뇌압, 머리 쪽에 뇌압 상승으로 인해서 두통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 자체에 의한 종괴 효과와 네. 종양의 출혈이 동반되어 있거나 뇌 부종이 동반되어 있거나 네. 뇌 수두증이 동반된 경우는 이로 인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뇌종양 인한 두통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서는 뇌종양 인한 두통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예. 밤에 잠을 자다가 네. 잠을 깰 정도로 심한 두통이 있거나 네. 기존의 두통과 다른 두통이 네. 더 심해지는 두통이 있거나 예. 때에 따라서는 고기를 숙였다든지 네. 고압이 올라가는 자세를 했을 때 힘드실 때? 예, 두통이 심해진다든지 아하하. 예, 속이 미식거운 오심이 있거나 토할 것 같은 예, 느낌? 구토를 동반한 두통이라든지 예. 예, 그런 경우에서는 이 뇌종양에 인한 두통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병원에 오셔서 진찰을 받으시고 예. 필요하다면 CT나 MRI 같은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뇌졸중은 흔히 증상이 두통이라든지 이 증상이 갑자기 발생하고 갑자기 갑자기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급성 뇌졸중이라 하고요. 예. 그다음에 뇌종양은 이 증상이 이제 서서히 예, 최소한 한 2주 이상. 종양 자체가 예. 서서히 크니까. 예, 서서히 크기 때문에 예, 서서히 증상이 발현되기 때문에 예. 예, 증상이 이제 발생된 지가 서서히 발생된 경우는 뇌종양으로 인한 이 두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온갖 것들이 이제 다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선생님 잠이 안 오는 거, 수면 장애도 선생님 혹시 뇌종양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예, 수면 장애와 예. 뇌종양과 발생과 뇌종양 후의 회복과의 관계가 있다는 논문이 요새 많은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예, 외국의 이제 독일의 에센 대학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면 예. 뇌종양이 있었는 환자에 있어서 수면 장애로 인해 가지고 특히 어떤 불면증이라든지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경우가 많고 뇌종양 때문에. 예, 예. 있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연간 5천만 명에서 7천만 명 정도가 이 어떤 수면 장애 중에서 불면증이라든지 수면 무호흡증을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고 뭐 불면증이나 수면 무호흡이 예. 있다고 해서 뇌종양인 건 아니지만 예. 뇌종양 환자를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이분들이 불면증도 있고 예. 수면 무호흡도 있더라 이런 예. 말씀이신 거죠. 예. 선생님 그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예. 뇌종양에 걸린 환자가 이렇게 성격이 좀 바뀌거나 예. 뭔가 이렇게 약간 치매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는 그런 캐릭터를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예. 이게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예, 실제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뇌종양 환자에서 어떤 기억장애라든지 인지장애는 가장 흔한 증상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특히 이 뇌종양이 있을 때는 환자의 어떤 집중하는 거라든지 네. 어떤 기억장애, 네. 행동 실행 장애가 있을 수 있고 예. 흔히 말하는 알츠하이머 치매에서는 대뇌 중에서 이제 뇌 척두엽의 위축으로 인해서 오기 때문에 심한 기억 장애를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예. 특히 뇌종양이 머리 대뇌 중간 부위에 보면 파페서 스코스라 해가지고 기억에 관계되는 길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만약에 종양이 침범이 되게 되면 예. 그와 같은 기억 장애가 생길 수 있는데 네. 특히 대뇌 양쪽의 대뇌를 가로지르는 내량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내량. 예. 내량 그 부위에 종양이 발생되게 되면 네. 그 옆에 있는 기억에 관계되는 포니스라고 하는 신경 구조 물질이 침범되게 되면 기억 장애가 오는 경우도 있고 종양의 뇌 심부 중에 시상이라는 부위라고 하는 다란무사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시상의 앞쪽에 시상 부위를 침범하게 되면 심한 기억 장애를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뇌종양이 예. 어디에 생기느냐에 따라서 예. 다양한 뭐 인지 기능에 변화가 예. 올 수 있다. 그러면 약간 이게 연세 있으신 분들한테 예. 뇌종양이 생기면 예. 이게 치매인지 헷갈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선생님? 되게 이제 치매 때 보이는 이 증상과 예. 치매 때는 이제 주로 이제 대뇌 이제 척두엽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네. 심한 기억 장애가 먼저 오게 되죠. 되고 네. 그다음에 뇌종양 때 이 장애는 네. 인지 장애, 네. 주로 인지 장애를 동반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인지 장애로 예. 뭐 제일 흔하게 나타나는 변화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면? 어떤 일을 동작을 해야 되는데 네. 이 동작을 수행을 못한다. 늘 하시던 걸 못해. 예. 예. 예, 그런 경우가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예. 그다음에 치매에 대한 증상은 주로 대뇌가 위축 요소가 생기기 때문에 네. 이 증상 중에서 이제 이 기억력 소실, 특히 기억력 소실이 심하게 됩니다. 뇌종양은 흔치는 않았는데 요즘 흔하게 된 이유가 검사를 많이 하면서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로 이제 뭐 MRI 찍어서 그런 건가요, 선생님?
저희들이 종양을 진단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CT나 MRI, MRS라고 하는 분광경 검사, 특수 MRI 검사가 있고, PET CT 검사를 CT.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CT는 머리 두 개 내에 있는 뼈가 동반된 종양이 있을 때 피피 세포종이라든지 수모 세포종 같은 경우 두 개 인두 중에서 상당히 진단율이 높고. 이름이 어렵네요. 여러 가지 종양 중에서 종양의 일부에서는 뼈가 동반돼 있는 뼈를 형성하는 종양이 있습니다. 그런 종양에서는 CT가 진단율이 상당히 높고 또한 저희들이 MR 분광경 검사를 해가지고 종양의 어떤 대사물을 이용해서 이 종양이 양성인지 악성인지 종양의 등급을 매기고 또한 이 환자를 치료하고 나서 치료 예후 평가하는 데서는 MR 분광경 검사를 해가지고 MR 스펙트로스코피라는 검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특수 MRI 중에서 기능적 MRI 중에서 이 관류적 MRI 해가지고 퍼퓨전 MRI라든지 뇌 혈류가 많이 가는지 또한 확산 MRI 해가지고 디퓨전 MRI 사진 찍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부위가 종양인지 아니면 뇌 농양인지 이 구별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고 PET CT는 저희 포도당 성분이 첨류가 되어 있는 18F 글루코스 포도당을 첨부를 하게 되면 종양이 있는 부위에서 그 부위가 음력이 증가되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이제 아미노산이 포함이 되어 있는 물질을 이용해서 PET 검사를 하게 되면 현재 뇌종양이 있는 부위에 종양의 악성도 및 전신에 퍼져 있는 종양의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의사인데 모르는 게 꽤 많네요. 그래서 뭐 그 어떤 검사를 하실지 어떤 검사를 받을지를 환자가 결정하는 건 아니고 선생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그죠? 근데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는데 나 지금 가끔씩 이렇게 토하기도 하고 머리도 좀 계속 아픈 것 같고 의심이 된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그냥 저 MRI 한번 찍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요즘 들어서는 이제 이 MRI가 또 보험이 됩니다. 또한 환자가 이제 증상이 심하면 현재 정부에서 이제 MRI가 보험 기준에 적용이 돼가지고 사진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보시고 판단하여 그 기준에 부합되면 MRI가 보험 기준에서 사진 찍을 수가 있습니다. MRI가 보험이 된다고 해서 아무나 가서 찍어도 보험이 된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의사 선생님이 보시고 증상이 있으면 보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 우리가 갑상선암 같은 거 검사할 때는 이렇게 미세침으로 이렇게 흡인해서 조직 검사를 하거든요. 그건 가까이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뇌 속에 뭐가 있으면 이거 굉장히 단단한 뼈가 있어서 조직 검사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 진단 기법 중에서 CT, MRI나 아까 말씀드린 특수 MRI 중에서 관류적 MRI라든지 확산 MRI 사진을 찍고 PET 이용을 하게 되면 이 종양에 대해서 이 종양의 어떤 양성이나 악성이라든지 등급을 약 한 80에서 90%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고 하지만 이제 CT나 MRI 상에서 종양이 상당히 부종이 심하고 종양 안에 부종이 심하면서 조형 증강이 아주 심하게 되고 종양이 괴사를 동반한 경우에는 이 종양이 악성 종양일 가능성이 높고 또한 악성 종양에서는 저희들이 수술적 방법을 통해서 최대한 절제를 하고 그다음에 종양이 변기에 따라서 이게 맞는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종양에서 혈관의 투과성이 높다든지 종양 주위 부종도 심하고 출혈이 동반되까지 하는 경우는 일단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수술은 요즘 들어서는 옛날에는 저희 머리 수술하는 게 상당히 위험하다 했으나 수술 방법이 발달되어 이 수술 전에 이제 내비게이션 한법 장치를 이용해서 수술을 해서 그 부위를 확인한 경우도 있고 또 수술 중에 저희 신경 중요한 부위는 저희 모니터를 이용해서 또 하기도 하고 또한 머리 쪽에 깊은 심부 조직은 뇌정이 이적 이렇게 해서 머리에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기를 들어가는 생검을 통해서 저희들이 수술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수술 방법들이 많이 이제 현대화돼서 좀 더 안전해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그럼 조직 검사는 조직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수술을 한 다음에 꺼낸 조직을 가지고 이제 검사를 하신다 이런 검사할 수 있습니다. 양성 종양에서 신경장애 증상이 거의 없는 경우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수 MRI 사진을 찍어보면 저희들이 종양이 양성인지 악성인지 대부분 알 수 있습니다만 종양 주위에 부종이 너무 심하고 환자 증상이 너무 심하면서 종양의 어떤 출혈이라든지 종양이 괴사를 동반한 경우는 이 종양이 악성 종양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수술을 통해서 최대한 절제할 만큼 절제를 하고 그 저희 병리 조직을 통해서 이 검체에 대한 결과를
앓은 다음에 거기에 맞는 항암제라든지 방사선치료라든지 그걸 같이 병합을 해야지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수술해서 꺼낸 다음에 그 조직으로 조직 검사를 해서 이게 어떤 암인지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할지 항암 치료를 할지 결정을 하게 된다. 네. 요즘 주변에 암보험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분들이 저한테 가끔 그런 걸 물어보십니다. 나는 암보험 들었는데 왜 뇌종양은 이게 보험이 적용이 안 되죠? 라고 저한테 여쭤보시거든요. 제가 뭐 보험 전문가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지만 일단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암은 뇌에 생기는 신생물을 저희 암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는 WHO 1등급인 양성 종양이 있고 2등급은 경계성 종양이 있으며 3등급 내지 4등급에 해당하는 종양이 악성 뇌종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말하는 이 암보험은 흔히 악성 뇌종양만 저희들이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지급이 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양성 종양을 수술하고 나서 재발하여 재발하고 나서 방사선치료를 받거나 항암요법을 한 경우는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에서는 암보험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이게 또 약관하고 연결이 된 거겠네요, 그죠? 네, 이제 MRI를 찍거나 CT를 찍거나 해서 뇌종양이 있는 걸 알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뇌종양에 대한 치료는 수술입니다, 선생님. 양성 뇌종양 중에서 종양 크기가 3cm 이상이고 특히 뇌하수의 종양인 경우에 신기장애 증상이 있는 경우, 그 시력장애가 있다든지 뇌하수의 종양에 출혈이 동반돼 있는 뇌하수의 졸중이 있다든지 성장 호르몬을 분비하는 뇌하수의 종양, 쿠신스 병을 일으키는 뇌하수의 종양은 수술 방법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종양의 크기가 3cm 이내이고 종양의 증상이 미미한 경우는 요즘 들어서는 양성 종양은 수술 방법보다는 감마 라이프라든지 사이버 나이프 같은 이 방사선 수술을 이용한 이 방법으로 많이 하고 있고. 선생님, 감마 나이프는 나이프면 칼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 칼 흔히 저희들이 칼을 이용해서 하는 게 이 수술이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머리 기구로 쓰고 이제 감마 라이프라는 것은 이 감마선, 레이저 같은 일종인 감마선을 이용해서 종양을 파괴시키게 되면 레이저로 태워버리는 건가요? 태우기 때문에 수술과 거의 뭐 월등한 동일하거나 그보다 더 좋은 월등한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이프와 같은 칼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데에서 감마 라이프 수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양이 3cm 이내이고 증상이 경미하거나 이 수술하기 아주 고위험 부위가 있습니다. 내간, 숨골이라든지 해면상 정맥동이라는 한참 뇌 깊은 부분이잖아요. 뇌 깊은 부위. 그다음 머리 큰 정수리에 있는 큰 혈관이 있는 그 부위를 상사동이라고 합니다. 상사동이 침범한 종양이 3cm 이내의 종양은 저희들이 수술관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감마 라이프 수술을 주로 하고 있고 특히 다른 데서 암이 전이가 된 전이성 암 중에서 종양이 3cm 이내이고 종양이 10개 이내인 경우에 증상이 경미하고 한 경우는 수술보다 감마 라이프 수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수술적 치료, 방사선 치료도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하나가 남았죠. 이제 항암 치료, 약물로 하는 겁니다. 좀 무섭거든요. 이게 뭐 부작용으로 머리가 빠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부작용은 있는 거죠? 약간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항암 치료는 주로 악성 뇌종양이나 전이성 뇌종양에서 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항암제는 저희들이 경구용 먹는 항암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주사 항암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전이성 항암제는 저희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옛날에는 이 저희 항암제가 머리에는 약물이 올라간 걸 막는 방해하는 혈액 내 장벽이라는 벽이 있습니다. 이 벽 때문에 약물이 잘 안 갔죠. 못 갔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여러 가지 약제의 개발로 인해 가지고 이 항암제 약이 머리로 많이 가고 이제는 도달을 하는군요.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전이성 암에 있어서는 저희 표적 항암요법에 해서 거기에 맞는 항암제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 옛날보다 상당히 전이성 암에서는 상당히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군데 이렇게 암이 퍼져 있고 전이가 되고 하면 수술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항암제를 써야 되는 거죠. TV 보다 보면 이제 그런 광고가 뜰 때가 있습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예쁜 아이가 백혈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고 있고 소아암에 걸려서 뭐 그 안에 이제 뇌종양 얘기가 나옵니다. 소아 뇌종양. 광고에 보는 것만큼 그렇게 선생님 보시기에도 소아 뇌종양 환자들이 많습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만 백혈병의 다음으로 많은
종양이 소아 뇌종양이고. 백혈병이라는 것도 이제 혈액암이니까. 예, 혈액암입니다. 예. 이 뇌종양이 전체 소아암의 약 한 20%를 차지하고 있고, 또한 이 사망하는 소아가 사망하는 이유 중에 한 20%가 이 뇌종양, 소아암 때문에 사망할 수가 있습니다. 소아 뇌종양은 소아에서도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보시기에 뇌종양이 그러면 이런 소아들에게 많은가요, 아니면 성인에게 더 많을까요? 뇌종양은 이제 성인이 많지만 소아에서는 뇌종양이 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 않지만 이 뇌종양이 이 백혈병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로 많은 약 한 전체 뇌종양이 20%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이제 3에서 7세 사이에 가장 뇌종양이 많이 발생되고, 특히 성인의 많은 뇌종양 중에서 신경세포에 생기는 신경초종이라든지 수막종은 성인에 많이 생기지만 소아에서는 이와 같은 신경세포 종양 중에 청신초종이라든지 수막종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이 손해 쪽, 특히 손해에 생기는 여러 종류 중에서 순부세포종이라든지 성산세포종, 이와 같은 손해 쪽에 이 종양이 많이 발생되고, 또한 이제 나이가 2세 이전에는 저희들이 수술을 하고 방사수를 뇌가 발육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방사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세 이전에서는 수술을 하고 되게 항암치료를 하기 때문에 더 예후가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소아에서 생기는 뇌종양과 성인에게서 생기는 뇌종양이 조금 다르고 경과도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하여튼 뭐 잘 안 생겼으면 좋겠고 아이들에게도 혹시라도 생기면 좀 치료를 잘 해주셔서 아이들이 잘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수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치료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선생님 말로만 말고요. 선생님께서 직접 치료하시는 환자들도 있을 것 같아서 기억에 남으실 만한 환자분 한 분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치료한 여러 환자 중에서 특히 소아 환자들이 생각이 납니다. 7세 남자 환자로서 7살 남자아이. 남자로서 머리에 두통이 너무 심하고 이 송화체 종양, 송화체 부위는 뇌 깊은 부위, 뇌가 안쪽에 생긴 종양인데 눈에 복시 증상이 심했습니다. 특히 송화체 종양은 눈을 안구를 위로 보는 게 안 되는 의학적으로 말하는 페리노드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내원하여 지정한 MRI상에서 송화체에 아주 큰 종양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혈액 검사를 하고 이 조직학적 생각을 해보니까 배아세포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저희들이 감마라이프와 방사선 요법을 같이 하고 그다음 항암치료를 하여 현재는 약 한 23년이 지났는데도 그러면 그 아이는 이제 3가지 치료를 다 하신 거죠?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종양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약 한 4cm 이상 되는데 3가지 치료를 다 하고 나서 현재 23년이 지난 현재 30살 된 성인이 된 현 상태에 종양이 재발 없이 현재 잘 살고 있습니다. 사회생활도 잘 하고 있고, 가정도 결혼해서 가정도 이루고 있습니다. 보는 것도 잘 보고, 잘 보고 있습니다. 얘기도 잘하고, 그리고 이제 또 아이를 키우고. 정말 좋은 일이네요, 선생님. 뿌듯하시겠어요,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보람을 느낍니다. 오늘 선생님 굉장히 전문적인 말씀도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선생님 보시는 분들은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은 기억하세요 하실 만한 그런 테이크홈 메시지 같은 게 있으면 전해주시지요. 뇌종양의 위험인자 중에서 환경 위험인자 중에서 음주를 술을 많이 드신다든지 아니면 담배를 피신다든지 아까 핸드폰과 같은 전자 기파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되게 너무 많이 하는 것은 피해야 되고, 술, 담배, 스마트폰 그리고 장시간 하는 것은 피하셔야 되고, 특히 저희들이 커피라든지 음주는 소변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건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드시면 안 되고, 특히 뇌종양 환자들은 이 머리의 뇌 부종 때문에 스테로이드 제제를 많이 복용하고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를 드시게 되죠. 어쩔 수 없이. 이걸로 인해서 이 당뇨와 비슷한 이 병원에서 당뇨 조절을 위해서 병원을 내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병원에 내원하여 이 어떤 이 당뇨 조절 식이요법을 병원에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살밥보다는 주로 이제 섬유가 많은 잡곡밥을 드시거나 채소류나 해산물 같은 음식을 많이 드시고 하는 것이 건강을 위해서는 더 좋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운동요법은 어떤 분은 과격한 운동을 하는 분이 있는데 너무 과격한 운동을 하면 뇌압이 증가되기 때문에 건강에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걷는거리면서 약간 땀이 날 정도의 운동만 하시는 게 좋고
또한 이제 온열요법은 뇌 두경부 쪽에 열이 가게 되면 건강에 안 좋은 거고. 온열요법, 핫팩 같은 거 하는 거예요. 예. 핫팩도 너무 많이 하시게 되면 이 건강에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온열요법을 두경부 쪽에 하는 것은 좀 삼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언젠가 선생님 그 안과 선생님이 나오셔서 넥타이를 하면 안압이 높아진다라는 말씀하셨거든요. 넥타이를 하면 뇌압도 높아질 수 있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넥타이를 하시게 되면 목을 하는 경동맥, 경동맥을 약간 압박을 하기 때문에 뇌하고 눈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머리 내압이 올라가면서 안압이 같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선생님 오늘 약간 넥타이를 조금 느슨하게 매신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오늘 여러 가지 그 뇌종양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려운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서 오늘 한번 듣기만 하고 쓸모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혹시라도 또 검사상 이런 게 나오면 선생님을 찾아가셔서 잘 치료받고 검사받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분 신경외과 전문의 김무성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거에는 흔치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은 있었는데 몰랐겠지요. 그런데 최근에는 뇌 CT도 찍고 뇌 MRI도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뇌종양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눈에 가끔 띄곤 합니다. 치료를 받고 계신 환자분들 그리고 가족분들 힘내시고 반드시 완쾌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에도 더 건강한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